영화 스포는 귀를 닫아야 하지만 주식 스포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일장 놓치면 안 될 핵심주를 알아보는 주식 스포일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밤사이에는 미국 뉴욕 증시가 약세장을 보였고요. 오늘 장중에는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 장중 내내 힘들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다시 경계감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자, 김호영 대표님, 내일장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이 하락폭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박스권 안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역시 하락 구간이 나오던 상승 구간이 나오던 이런 박스권 장세를 좀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상승도 하락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특별한 악재나 호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미증시가 여태까지 가파르게 최근에 올라왔었던 가장 큰 배경은 연준의 긴축 종료 시그널과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시장에는 도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미증시가 상승한다고 해도 우리 증시는 좀 수급적인 특수성 때문에 잘 발맞춰도 쫓아가지 못하고 디커플링이 나오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개별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면서 좀 내년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급 특징으로 인한 좀 답답한 흐름, 김호영 대표가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내일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자, 두 분이 스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심사숙고해서 준비하신 내일장 핵심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첫 번째 핵심 섹터는 이찬유 대표의 반도체 후공정입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섹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찬유 대표님, 반도체 후공정 섹터를 준비하신 이유 어디 있을까요? 연말 들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낸드와 디램 가격이 저점을 지나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반도체 장비주들 실적 또한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더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고성능 반도체의 생산과 테스트, 후공정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김호영 대표님 온디바이스 AI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AI와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큰 차이점이 거대 클라우드를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AI 칩을 사용하느냐의 차이인데 요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가 삼성에서도 이제 핸드폰에 탑재해서 내년부터 출시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당연히 이쪽으로도 AI는 AI대로 또 발전, 온디바이스 AI는 AI대로 또 발전하면서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섹터에도 긍정적인 이슈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이찬유 대표님, 그렇다면은 반도체 후공정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자, 이찬유 대표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먼저 탑픽으로는 리노공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이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리노공업의 주력 제품인 리노핀은 핀타임 소켓으로 반도체나 이제 PCB 정기적 불량을 체크하는 소모품을 좀 말하게 되는데 핀타임 소켓은 리노공업이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제품 단가가 좀 비싼 편이지만 수명이 타사 제품보다 훨씬 좀 길기 때문에 한 번 쓴 고객사들은 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리노공업의 주요 고객으로는 인텔, 퀄컴, 그리고 삼성전자, TSMC 등 시장을 주요하는 글로벌 공룡 기업들입니다. 주요 고객사 매출은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리노핀이 주로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에 좀 쓰이고 있는데 AI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AR, VR 등의 신규 디바이스 시장이 본격화가 되면은 이에 따른 폭발적 성장이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재무도 탄탄하기 때문에 주가 고점대에 있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ISC라는 종목입니다. 국내 1위 반도체 테스트용 실리콘 러버 소켓 제조 회사인데요. 기존의 쓰이는 소켓보다 이제 유연성과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소켓인 러버 소켓을 통해서 다양한 대면적의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이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ISC는 실리콘 러버 소켓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에 사용되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인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쓰이는 소켓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SKC의 자회사로 편입된 후에 SKC의 반도체 사업 강화 전략에 따라서 성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3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어요. 하지만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4분기 전망은 또 긍정적이고요. 추후에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세와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성장세를 좀 고려를 해봤을 때 ISC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장중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 탑픽이자 온디바이스 AI 수혜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에 검색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주목할 핵심 섹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김호영 대표님, 제약바이오 섹터 기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앞선 첫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주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특히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더더욱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적밖에 없다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서서는 게임주들을 말씀드렸는데 게임주와 함께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네. 사실 많이들 이제 소외되어 있는 섹터였는데 게임주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고요. AI 바이오까지 바이오 영역으로 합류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섹터에 불을 좀 지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의 확산으로 개별 테마주들 특히 코로나19 시절에 많이 상승했었던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 관련주들까지 개별 테마성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형 바이오주들 역시 실적 바탕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호영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제약 바이오 섹터. 자, 혹시 이찬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기대 섹터로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의견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바이오 섹터를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도 좀 견조하면서 내년까지 실적 기대가 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세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저도 전망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AI 신약 등의 이제 AI 의료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김호영 대표님의 핫 종목 너무 궁금한데 어떤 건가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지난달에 이미 소개를 한번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지난달 14일에 소개해드렸던 종근당인데요. 말씀드린 시점에서부터도 많이 올라왔고 오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도 신고가는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근당의 의약산업 부분이 인적 분할돼서 2013년 12월에 상장된 신약 개발 임상을 주로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3분기 호실적 바탕으로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요. 종근당은 3분기 매출 4천억 원가량 그리고 영업이익 530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분기 실적 신기록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누적 실적이 매출 1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1,265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유한양행 그리고 녹십자에 이어서 연매출 1조 5천억 원의 초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이 될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글로벌 제약기업 노바티스와 CKD 510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액이 무려 13억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 가량의 계약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상승 모멘텀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기대감으로 신고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은 전통의 종근당과는 좀 다르게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올해 8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인데요. AI 기반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AI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 중심의 혁신 신약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미버스는 지금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규모의 확장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PHI-101AML, 그리고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PHI-101OC, 그리고 대장암 흑색종 유방암 후보 물질인 PHI-501, 표적 항암제 PHI-201 등이 있는데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이런 신약들을 개발하면서 존스홉킨스 대학 그리고 그 기타 다른 기업들과 여러 기술 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8일에는 바이오 기업이 아닌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서울 코엑스 인셉션 미더블 개최를 엔비디아에서 했는데 여기에 이 동사도 참여를 했거든요. 이전부터 엔비디아와의 협업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승의 모멘텀이 돼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 섹터, 들을수록 어려운 섹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이게 쭉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김호영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답이 나왔는데 혹시 조 앵커님은 짐작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던데요. 근데 신규 상장주라고 하니까 제가 요즘 신규 상장주에 또 관심이 많아서 너무너무 궁금한데 힌트 좀 주세요. 종목을 매도하고 나면 파라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파라스? 그런 감탄사를 좀 하지 않나? 이 파라스? 이미지에 대한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딱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 파라솔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알듯 말듯 하면서도 비슷한 이름의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알으셨을까요?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제약 바이오 섹터의 마지막 핵심주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핵심 업황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언제나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소문난 명사수들의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